빈곤사연대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호라고 합니다. 2001년 겨울에 최옥란이라고 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고 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이고 여성이고 기초생활 수급만으로는 취조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로 노점상을 했던 이 빈곤 여성 당사자, 장애인 여성 당사자인데 그분이 2001년 겨울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을 하면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농성을 했었고, 그 최옥란이라고 하는 여성의 투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기초법 개정 연석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었고요. 그분이 그 다음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를 함께 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같이 2004년에 당시로선 가장 최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타워팰리스 건너편에 최대 규모의 판자촌 구룡마을이 바라보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앞에서 빈곤사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거리 홈리스 당사자들 조직이나 지원하는 단체들, 쪽방 주민들, 그리고 철거민들, 노점상들, 노동자들, 빈곤과 관련된 의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빈곤사연대가 이런 빈곤과 관련된 의제를 주목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거와 관련된 의제 역시 이 빈곤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인데요. 특히 이 같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주로 이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쪽방 주민들, 고시원이나 거리 노숙을 하고 있는 홈리스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로 이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이나 정책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당사자 조직 운동에 좀 더 방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주거단체들과 네트워크 연대체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전월세 문제와 관련돼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에 또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로 아주 뜨겁고 이것에 대한 분노의 지점들이 높은데, 이것에 대한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의 갈피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주로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의 자산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불평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 소유에 대한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왜 주택을 소유하고 싶으냐에 대한 질문에 관련된 조사들을 보면 압도적인 다수는 집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겠다는 것보단 주거 안정성이라는 응답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하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을 소유해서 주거 안정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이 주거 정책이나 제도의 핵심은 소유했느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한국에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월세에 있거나 혹은 더 열악한 민간 임차 시장에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들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게 가장 좀 주요한 저희들의 성과이고 활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2년부터 쪽방 지역에 대한 공공주도 이 정비사업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대책에서 실제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방식의 으로 공공개발이 추진되는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그동안 이 당사자들이 외쳐왔고 주장해왔고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 겨울에 저희는 불행하게도 종로 9.1 고시원 화재 참사라고 하는 사건을 겪었죠. 당시 이 열악한 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종로 9.1 고시원에 7명이 사망하셨는데, 그들 중에 4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고 3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던 거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실제로 이 집이 아닌 집에서 생사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구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됐고, 저희가 쪽방 주민들이나 홈리스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조직하면서 이런 비적정 거처에 대한 문제들을 목소리를 내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작년에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라는 정책으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쪽방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시의적으로만 접근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삶을 유지해왔던 당사자들의 권리이고, 그 권리가 시의적으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확장된 권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 단체도 그분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저희가 이제 목 없는 자들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앞에 목은 이제 우리가 몫이라고 하는, 그게 뭐 권리일 수도 있고 정당한 대가일 수도 있는 그 목, 기억 시읒 받침의 몫이고, 뒤에는 이제 소리를 얘기할 때 목소리인데, 그동안 사회에서 몫이 배제된 사람들, 목이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권리를 획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서, 이 주거권과 관련돼서도 그동안 사회에서 목 없는 이들로 존재했던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빈곤사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라고 하는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의 선거가 놓여 있는데, 그리고 이 선거에서 소위 말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여전히 핫한 이슈이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얘기하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정작 이 정책에서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 주거 취약계층들에 대한 뭐 개선의 요구들은 전혀 사실 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방식의 접근만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서울의 아파트가 반값 혹은 반의 반값이 된다고 해도 30년 동안 장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주거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서, 역시 뭐 다가오는 주요 선거에서 이분들의 목소리들을 함께 내고, 대선에서 혹은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이 아닌 주거권이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단기간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